논문 표절로 인해 큰 일을 치렀던 한 분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 논문 표절 판정을 받았던 이유로 바로 이 인용 표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요. 출처와 참고 문헌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위기로 커다란 문제로 이어졌던 것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이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된 사례를 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 이 논문 표절이 드러나서 이제 모든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는 고위직 하하평에 올랐던 정치인이 이 논문 표절이 드러나서 낙마하게 되기도 하는 사례를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용, 이제 너무나 흔하고 또 당연한 내용이지만 처음 들어본 오늘 대학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용은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가져와서 나의 연구, 이때 연구는 이제 뭐 리포트나 논문이 되겠죠. 여기에 포함해서 쓰는 행위를 바로 인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쓰시는 리포트도 그냥 한낱 과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수행하는 하나의 연구다라는 자세로 앞으로는 임해 주셔야 할 텐데요. 이때 이 인용이 없이 리포트나 논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연구 활동에서는 인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용을 했다면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표절과 인용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바로 이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저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 출처와 인용 여부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정확히 표기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실수로 누락했거나 혹은 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용, 즉 출처와 참고 문헌을 여러분의 리포트나 논문에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위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부 훈령에서도 이 인용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라는 점도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음, 실제로 이제 대학 수업 과제에서 출처나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고 한번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아마 지금 줌에 제가 링크를 드렸을 텐데, 학부생들 계시다면은 응답해 주셔도 되고, 학부생이 아닌, 네, 우리 뭐 대학원 과정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서도 나의 학부생 때는 어땠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응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응답해 주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일단은 네, 뭐 지금 뭐 이거 정답을 가르겠다 이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례는 어땠나라고 솔직하게 한번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참석을 저기 응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아직 안 해주신 분들도 한번 응답해 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좀 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뭐 대부분의 오늘 참석자께서 열심히 하는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반면에 약 22%에 해당하는 참석자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고 응답을 해주시기도 했네요. 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출처나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일에 그 중요성이 조금, 어, 후순위로 미뤄지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수업 과제, 즉 리포트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져서 하나의 연구다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출처나 참고 문헌을 여러분의 리포트에 표시해 주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과정이겠고요. 이 출처와 참고 문헌을 제대로 표기해야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리포트가 양질의 리포트다, 굉장히 우수한 리포트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출처와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이티지, 오늘 이 교육의 주제죠. 사이티지가 뭐냐라고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혹은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했던 혹은 인용하는 논문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료나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리포트나 논문 문서에 아주 손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사이티지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참고문헌 출처를 표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대표적인 내주 방식의 인용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리포트나 논문, 그 문장 뒤에다가 저렇게 괄호를 표시하고 참고했던 논문의 저자명, 그리고 출판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용 표기 방식이겠고요. 이렇게 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번호를 달아놓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논문을 참고문헌,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참고문헌에 표시해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많이 보셨을 이 각주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번호를 달아놓고 그 페이지의 제일 아래에다가 저렇게 각주를 달아놓는 주석을 다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잘 알고 계실 참고문헌, 여러분들이 다 완성하신 리포트나 논문 제일 뒤에다가 이 문서를 내가 쓰는 데 참고한 모든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서 쭉 적는 것도 바로 이 출처와 참고 문헌을 표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좌측에 있는 글과 우측에 있는 글은 똑같은 글입니다. 이때 이 인용 표시를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쓴 이 글의 설득력과 이 논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선행 연구들을 저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라고 해서 그냥 뭐 연구라고 뭉뚱그려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의 이 리포트와 논문이 신빙성을 얻는지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용을 표기하는 방식이고 그 효과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 인용, 즉 출처와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규칙이 전부 정해져 있는 것도 대학생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인용 표기 규칙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APA, 시카고, MLA라고 이제 부르는 이 인용 규칙들을 제가 좀 열거를 해놨는데요. 실제로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각각의 규칙마다 인용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참고 문헌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전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이제 연구 분야에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용 규칙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준수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규칙 안에는 여러분들의 참고 문헌과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하는 그 참고 문헌의 유형별 규칙들이 또 전부 정해져 있어서 이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숙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네, 인용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리포트와 논문을 쓰는데 아주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점이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 인용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PC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과 대학원 과정 선생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일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엔드노트, 그리고 레프웍스, 멘델레이, 조테로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해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익숙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처음 써보는 뭐 대학원 뭐 1학차, 2학차 선생님들이시라든지 혹은 내가 좀 참고 문헌을 관리해보고 싶은데 어렵다라고 하는 대학생분들이 쓰시기에는 다소 진입 장벽이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때 이 해외 프로그램들이 갖는 이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약사항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한국의 학회 양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교수님과 대학원 선생님들은 뭐 졸업하는 학위 논문만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 논문도 제출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대학생분들은 또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때 그 국내에 있는 또 수많은 학회들이 있어서 나의 이 연구를 어떤 학회에 제출해야지라고 하는 학회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학회마다 이 인용 양식이 전부 정해져 있는데 이 해외의 프로그램들은 이 한국 학회의 양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들이 없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제약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연구 환경에 적합한 인용 규칙들이 없어서 이것도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아 한글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해외 프로그램들이 아래아 한글 문서에다가 이 인용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을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제약 사항이 된다라는 점으로 이 해외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제약 사항들을 많은 사용자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좀 정리해서 쉽게 표현하면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의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좀 제약되는 제약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이 아래아 한글을 쓴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이티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기존의 해외 관리 프로그램과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쓰시는 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주 손쉬운 인터페이스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아 한글 문서에서 아주 완벽하게 호환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사이티지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 쪽에 접수해 주시는 인터넷 채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것들 쓰세요. 제공만 해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의 주요한 방침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라고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만 좀 더 보고 넘어갈까요? 네. 어, 저희가 이제 1369개라고 적어놨는데요. 국내에 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즉, 투고할 수 있는 이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천여 개에 달하는 학회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대학원 과정 선생님 혹은 교수님들께서 사이티지를 열어서 투고하고자 하는 학회를 선택만 해주시면 그 학회에 맞게끔 이 인용 규칙이 전부 세팅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7월 기준, 이번 달이죠. 7월 기준으로 1369개의 인용 양식을 갖추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369개 인용 양식 중에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글이랑 워드 프로세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프로그램 중에도 한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이때 문제는 이 한글과 워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한다.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사이트지는 프로그램 설치만 해 놓으시면 동시에 쓸 수 있다. 이것도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도화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라는 점도 네, 특징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별점들이 있다. 기존의 해외 프로그램들 물론 좋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사이티지도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티지는요, 여러분 올해 말까지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부 그 대학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DBPI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기관 인증이 된 상태로 들어오시게 되면 사이티지를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네, 얼마든지 여러분 리포트나 논문을 쓰실 때 2학기 때 특히 이 사이티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이 궁금하시거나 Q&A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들어오셔서 네, 편안하게 또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